주제 잡고요.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이슈는 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 그리고 평소에 이 바이오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적으로 증권업계에서 좀 바뀌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이오 섹터는 꿈을 먹는 산업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백신 개발에 2,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말 대단했죠.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굉장한 시세 탄력을 보여주면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유인즉슨 미국의 비어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도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개발 그리고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상당히 좀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학계에서도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 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그 내용이 실리기도 했죠. 물론 약간 종목별로의 순환매 양상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일단 업계 분위기부터 볼 텐데요. 뉴스토마토의 정기종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원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범정부 지원단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급 인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단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규제를 비롯한 현장 일선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해소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개발 주체들인 제약사들이 개발 중 재정 지원이 끊이거나 개발 이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예상 가능성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백신 수요가 적어져도 일정 수량을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현존하지 않는 유행성 전염병 백신의 경우 그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극적인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업계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단까지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지원을 하겠다, 강도 높은 지원을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그전에도 지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 현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관련 지원 사항은 긴급 연구 지원을 비롯해 민간 참여 활성화와 제도 개선,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등인데요. 일단 추가 경정 예산과 긴급 연구 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민간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약업계는 물론 학계나 연구계, 병원 등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연구시설이나 병원체 자원 및 임상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해 모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적인 측면에선 우선 심사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선 각 의료기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탓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되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한 곳에서만 심사를 받아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당 조치를 통해 빠르면 하루 만에도 승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 RNA 지도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완성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성과를 내면서 김 빈내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벨상에 좀 더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들도 받더라고요. 그만큼 파급력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뉴스인가요? 네, 이번 성과는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 연구로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서 만드는 RNA 전사체를
모두 분석해서 고해상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이 쉽게 말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한 뒤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변형되면서 질병이 발현되는지 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타깃으로 한 치료제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나 학계는 이번 결과를 통해 당장 치료제나 백신이 도출될 수는 없겠지만 개발 성공을 위한 실마리로 충분히 참고 가능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렘데시비르도 뭐 임상 디자인 수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전 세계에서 속속 이 개발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네, 잘 알려진 것처럼 신종전염병인 코로나19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치료제나 백신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치료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만한 품목들에 대한 연구 의지를 피력하거나 실제로 착수에 나서기만 해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역시 최근 각사별 기존 보유 품목이나 보유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계획을 밝힌 몇몇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들은 현재 치료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품목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인데요. 렘데시비르의 경우 최근 중증 환자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제 공동 임상 결과가 도출되는 등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인 에브비 역시 HIV 치료제 칼레트라를 코로나19 치료용으로 해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존슨앤존슨도 연내 임상 돌입 계획 등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11일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다수의 해외 개발자가 진행하는 백신 임상시험에 국내 역시 협조할 기회가 이달 중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6개월 내 치료용 항체 확보 및 환자 치료 계획을 밝힌 셀트리온이나 기존 품목에서 치료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일양약품,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이뮤메드 등 규모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기업들이 치료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업들의 경우 관련 이슈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단기간에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뭐 치료제만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와 함께 업계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좀 지나기는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서 마치 축구 연장전 보는 것처럼 정말 흥미진진하게 시세를 바라봤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앞서 셀트리온도 그랬고 이런 흐름이 가끔은 연출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위탁 생산 의향서 체결 소식으로 인해 올랐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던데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그런 굵직한 뉴스였나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일단 뭐 뉴스의 이제 파급력이라든가 이제 파워는 분명히 이제 이 정도 올릴 만한 파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를 좀 이제 실제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약간 좀 불확실성은 있어요. 예, 일단 금액적으로 본다면은 4,400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7천억 정도였거든요. 예, 지금 이제 4,400억은 전년 매출의 62% 수준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이 계약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크고, 이 정도의 금액이 이제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언제쯤 돌아갈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제 가동률을 상당히 좀 높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후보 물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이 기업만 아닐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데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임상이 통과가 돼야 되고 실제로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상용화가 되려면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게 된다면 올해보다 어쩌면 내년도에는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작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조금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번 확정 의향서입니다. 계약금은 받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요. 근데 그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이 계약을
나중에 그러니까 비여사가 다른 데다 맡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위약금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은 내년도가 돼야 됩니다. 치료제가 허가가 돼야 돼요. 임상 다 성공해야 되고 내년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빨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허가 때까지도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그런 불확실성은 좀 있다 봐야 되겠고,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뉴스가 요즘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건을 맡았다. 또 코로나19의 어떤 지금 비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관심은 분명히 쏠릴 거고, 단기적인 매기들도 그쪽으로 유입이 지금 오늘 좀 쉬고 있지만 조금 더 매기들이 유입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WHO에서도요,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부탁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시국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이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바이오 투자하면은 굉장히 호불호가 엇갈렸잖아요. 뭐 아니면 도 이런 시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실적 기반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아니라고 보세요? 네, 인식 개선은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만 네. 하더라도 뭐 이제 미국 쪽에서 뭐 트럼프도 한국 거 우수하다라고 뭐 얘기해주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들을 보더라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코리아에서 뭐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함선 걸 가져다가 이제 뭐 했다, 뭐 의뢰를 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좀 언론을 통해서 부각이 돼 있고, 실제로 신뢰도가 지금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우수성 같은 것들은 이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실적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또 뭐 빌 게이츠가 치료제하고 뭐 백신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신뢰도를 높여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실제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공동으로 연구하자, 정보를 공유하자, 뭐 이런 정도 이제 차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기술력에 대한 코리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 갑자기 새롭게 뭐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해오던 걸 꾸준히 하는 거고요. 실제 그 바이오 기업들 내부에서는 또 이제 그 해오던 걸 꾸준히 한다는 뜻은 앞으로 뭐 코리아의 뭐 그 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관문을 더 넓혀주겠다라든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단지 이제 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신뢰도가 높아졌고 그 얘기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있다. 그게 지금 주가의 흐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투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에서는 실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앞서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테마 형태로 너무나 많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식은 분명히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투자하기는 쉽지는 오히려 않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센티멘트는 개선이 됐는데 펀더멘털은 아직 그에 좀 미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한껏 높아진 눈높이만큼이나 이제 좀 실적을 내주고 성과를 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가 조금은 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보는데 이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순환매 양상도 나오고요.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예, 일단 코로나19 테마로 지금 분류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쪽들은 지금 기대 실적을 미리 갖다 썼다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그 어떤 일들이 실제로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 또 진단 키트를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은 그랬을 경우에 실적을 다 반영을 했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블로 봐야 됩니다.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이오주들을 제대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그런 테마주 이외에 신약을 지금 개발 중인 탄탄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코로나19 테마에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코로나19 테마주보다 좀 반응이 없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중기 기대주를 좀 찾으셔야 되겠고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요 이제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주요 키워드는 암과 관련된 거,
또 이제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간 질환과 관련된 겁니다. 또 알츠하이머, 또 바이오 시밀러,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증상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또 RNA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원료 의약품,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좀 본다면은 바이오 시밀러라는 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지금 확대 중입니다. 굉장히 확대 중이고 지금 2025년까지 53개의 오리지널 약품이 지금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이오 시밀러, 뭐 대표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있겠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겠죠. 이런 부분 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출 계약 건수가 다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보면 이제 원료 의약품 쪽, 우리나라 쪽으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주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원료 의약품 쪽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실적이 향상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옥석가리까지 끝났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다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봐주셨어요. 그럼 지금 수익 실현을 좀 일단은 하고 보는 게 좋을지 어떤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예, 진단 키트나 치료제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세 연속성을 지금은 보장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하지만 금방 꺾일 쪽은 아니고 또 변동성이 장중에 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접근은 가능하다. 당분간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예, 이제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바이오 투자는 좀 중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단단한가, 또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학회라든가 이제 뭐 일정이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런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이제 종목 연구가 좀 필수적으로 좀 선행이 좀 되셔야 되겠죠. 자, 올해 관련해서 이제 학회 일정하고 임상 발표 일정 모멘텀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CR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아마케인데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때 출전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잘 가려고 하다 다 꼬꾸라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분명히 또 올라갑니다. 제넥신, 뭐 신라젠, ABL 바이오. 저는 이제 제넥신하고 ABL 바이오, 오스코텍, 엔지캠, 생명과학, 유틸렉스 이런 종목들 하나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은 좀 적어 놓으셔가지고 아마케 때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종양학회도 있습니다. 아스크라고. 이쪽도 이제 연기가 좀 됐는데 이쪽에도 보면 제넥신이 있죠. 그 제넥신 같은 종목들 이런 모멘트 받을 수 있겠고, 알테오젠도 올해 일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해 보이고요. 맨 아래 보면 G3BNT도 있습니다. 교보 세포종 1비상 중간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쪽 레고캠 바이오가 있고요. 다수 이제 올해 좀 대기를 좀 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있습니다. 요즘에 근래 주가 움직임들이 좀 컸죠. 그리고 ABL 바이오 또 나오고 있죠. 파킨슨 치료제하고 이중항체 플랫폼입니다. 맨 아래 올릭스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올릭스는 RNA 아이 물질과 관련된 플랫폼이 있고, 또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오늘 또 시세가 좋은 앞타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유망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